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첫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첫 영상을 무슨 내용으로 할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하다가 지금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어렵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어떤 주제로 정했냐면 자, 앞으로 주식시장이 끝났나?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시장이 안 좋고 주식 투자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시장이 앞으로 계속 펼쳐질 것인가? 아니면 이제 시장이 많은 조정을 겪고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할 것인가? 한마디로 지금 주식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있는 주식도 팔아야 되냐? 네, 그걸 주제로, 첫 영상의 주제로, 잡았습니다. 음,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뭐, 크게 양분하면, 이제 시장은 끝났다, 아니면은 이제 반등 나올 것이다. 당연히 두 가지 목소리가 상당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어, 미래는 모릅니다.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주식으로 돈 벌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이고 우리는 그 다양한 목소리를 다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판단은 각자 개개인들이 하는 것이지만 각자의 논리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시장이 끝났다. 앞으로 이제 하락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논리는 무엇이냐면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제 구조적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고 연준은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겠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돈의 가치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고 지금 미국 달러 지수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요. 그로 인해서 당연히 돈의 값이 비싸지니까 자산의 가격은 하락하겠죠.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고 부동산도 지금 위태위태하고 비트코인은 뭐 작살났고 그게 이제 그분들의 논리입니다. 그게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계속 될 것이다. 그게 핵심이죠. 자, 그럼 반대분들의 논리는 뭐냐? 이 반대쪽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는 안 올 것이다. 뭐, 이런 논리도 있고,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이제, 고점에서 꺾일 것이다. 이런 논리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그러면 너는 어느 쪽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후자 쪽이 제 의견이 가깝습니다. 시장은 어, 저점을 찍고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이라기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저는 좀 더 설득력이 높다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견 중에 뭐였냐?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은 게 아닌가? 그런 의견이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게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에요.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이 부분은 이미 여름이 오기 전부터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미 4월 달부터 3.0을 찍고 하락을 시작을 했고요.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이때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죠. 이때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반등을 하다가 다시 꺾였어요. 다시 꺾여서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냐면 지금 작년에 저점을 유지를 했던 어떻게 보면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부분을 지금 살짝 깨트린 상태입니다. 뭐 깨고 나서 계속 추가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의 하락이 나올지 어떨지는 뭐 지켜봐야겠죠.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올지 어떨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적으로 상당히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부분과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볼 때 여러 가지가 요소들이 있겠죠. 뭐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가 뭐 부동산 가격, 뭐
뭐 아니면 임대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보는.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핵심 요소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겠죠. 네. 이 원자재 지표만큼 인플레이션을 이 지적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또 없다라고 보입니다. 네. 근데 그 원자재 가격 중에서도 이 원유 가격, 이 원자재 가격의 왕은 원유라고 볼 수 있죠. 원유 가격이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큰 폭의 지금 하락을 했다가 100달러도 심지어 깨졌었죠. 네. 그랬다가 현재로서는 살짝 반등을 다시 하고 있는 상태긴 한데 원유 가격이 상당히 원사이드로 올랐어요. 네. 물론 그동안에는 업다운이 있었지만 지금 시장이 큰 폭으로 빠지는 구간에서는 원유 가격은 거의 원사이드 행보였습니다. 오르기만 했었어요. 네. 근데 이 오르기만 했던 상황에서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요소라고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연준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지금 시장이 상당히 연준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연준이 지금 상당히 세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경기 침체 와도 우리는 인플레이션부터 때려잡을 거다. 심지어는 연준의 그동안의 스탠스들이 많이 바뀌어 왔는데 지금은 거의 이런 극단적인 스탠스까지 왔습니다. 네. 근데 자, 이 부분을 과연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겠는가? 네. 자, 그러면 연준이 만약에 자, 우리 인플레이션을 위해서라면 경기 침체도 각오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과연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이 올 수 있는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오니까 계속 치솟고 네,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추세적으로 간다라는 전문가 부분들의 이야기에서 네, 상당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정리를 한다고 치면 자 그러면 자 과연 이제 원유군도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그러면 이제 과연 이 지금 저희는 결국 주식을 하는 거니까 과연 지금 코스피가 과연 지금 살 가격인가 네. 그 부분에서도 또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네. 저희 코스피가 지금 현재 2300 중반에 와 있는데 2200대를 저희가 찍었어요. 네. 2200대를 찍었다가 반등을 해서 2300 중반까지 온 상태죠. 근데 2200대는 상당히 중요한 가격입니다. 왜 중요하냐? 2200대가 코스피 PBR이 0.9입니다. 네. PBR이 0.9예요. 0.9라는 거는 네. 어떤 가격이냐 제가 이제 그 의미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PBR이 지금 0.93이죠. 약간 반등을 해서. 근데 코스피가 2200대 갔을 때 0.9까지 갔습니다. 네. 사실은 0.9보다 중요한 건 0.8이에요. 네. 0.8은 이제 코스피 계산을 해보면 2000 정도입니다. 네. 2000 정도인데 2000 살짝 깨지는 정도? 네. 근데 이 0.8이라는 건 어떤 PBR이냐면 저희 증시에 있어서 이제 큰 위기가 왔을 때, 네, 큰 위기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네, 물론 예를 들어서 뭐 금융위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9.11 사태 뭐 이럴 때 큰 위기가 왔을 때 뭐 아니면 그때 조정을 받았을 때의 그 떨어진 가격이 0.8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지금 0.8인데, 그래서 2000, 코스피 2000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런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일리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과연 2000이 올 거라는 거예요. 0.8배가 과연 올 거냐라는 겁니다. 저는 0.8배가 오기 힘들 거라고 봐요. 0.8배가 오려면 지금 저는 뭐가 필요하다라고 보냐면 금융적인 시스템적인 뭔가 위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네.
근데 과연 지금 시스템적인 위기가 올 것이냐? 저는 그러기 힘들다라고 보는 게 지금 미국 은행의 재무 상태가 너무 건전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여러 가지 뭐 인플레 뭐 관련된 얘기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뭐 전쟁 이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금융 관련된 이슈로 뭐 들어본 게 별로 있으신가요? 네. 많지 않습니다. 뭐 여러 뭐 제3 국가들 혹은 뭐 네. 뭐 아시아 여러 네 국가들에서는 그런 금융위기가 그 시스템적인 위기가 올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국가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미국의 은행들입니다. 네, 그 은행들이 너무 지금 재무 상태가 건강해요. 오히려 대출을 해줄 여력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리먼 때, 이 금융위기 때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은행들이 지금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런 상태가 와야 올 수 있는 가격이 0.8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가격은 오기 힘들다라고 보고 그러면 0.9 코스피 기준으로 2200대 네. 그 가격은 아 충분히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네.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2200대에 코스피 PBR 기준으로 0.9는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라고 보고 그 가격에서 반등이 나왔고 2300대 다시 중반에 왔습니다. 자, 물론 앞으로 다시 그 가격대 또 갈 수도 있어요. 네. 물론 또 그리고 제가 2200, 2000대는 오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가격대도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0.8은 네, 앞에서 얘기했지만 시스템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오는 그런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200에서 만약 2000 간다고 치더라도 그래 봤자 네. 뭐 10% 정도입니다. 네. 물론 지수가 10%면 상당히 큰 낙폭이고 종목 단에서는 더 아픔이 있겠죠. 네, 20% 30%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2000 코스피 기준으로 지금 0.9, 네, 0.9대 PBR 0.9대면 이제 매수를 시작해야 되는 가격이 아닌가. 네, 적어 분할 매수로라도 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네, 그게 제 논리의 요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 의견은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네, 지금은 매수를 주식은 끝장인가? 아니다. 네,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될 가격대인가? 그렇다. 네. 물론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앞으로 또 2000대, 2200대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분할 매수라도 슬슬 시작을 해야 되는 네, 그런 가격대가 지금의 네, 가격대가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를 네,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는 말씀 어떤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 그래 네 말대로 코스피가 상당히 지금 싼 가격이다 매수를 해야 되는 가격이다 라고 치자 근데 그러면은 과연 빠르게 코스피가 막 2500 2600 뭐 2800 이렇게 반등을 할 것이냐 자, 이 부분은 또 얘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네,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히 첨예하게 갈리는 현재 또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영상 마무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상당히 힘드시겠죠. 네. 뭐 저도 힘듭니다. 네, 마찬가지 저도 힘들고 근데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적어도 분할 매수를 좀 시작하셔야 되는 그런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다 물려서 네 근데 현금 있으신 분들이 또 많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런 분들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은 지금은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힘내시고 좀 조금만 견디셔야 될 그런 시기라고 힘드시지만 네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만 힘내십시오, 여러분. 네. 첫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하겠고요. 앞으로 이 주식 관련된 영상, 뭐 시황 영상, 종목, 뭐 섹터,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로 영상 많이 업로드 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 첫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또 주말에 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